서늘하다. 바람이 곡물밭의 따뜻해진 공기를 서늘한 숲의 가장자리로 밀어내면 곧 분명한 온도 차이가 생기게 되고 온난기류는 초단열 지표층으로부터 상승기류로 나타나게 된다. 저속 촬영 화면을 보면 숲 외곽의 상공에서 새로운 구름이 되풀이하여 생성되는 모습을 잘 관찰할 수 있다. 키가 큰 옥수수 밭에서도 역시 여름에는 기온이 외부 지역보다 2~3도가량 더 낮다. 강기슭이나 호숫가와 마찬가지로 평지에서는 그늘진 바닥도 상승기류가 시작되는 최상의 이탈 지점에 속한다. 열기를 찾는 과정에서 조종사는 비행을 하는 동안 지표면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비행을 즐겨야 한다. 조종사는 적당한 운기를 가진 평지와 이탈 지점을 빨리 인식하여야 한다. 항공기나 바람 장치를 통한 기계적인 자극도 열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 종종 잔디나 건초를 뒤집을 때에도 훌륭한 열상승기류가 생성될 수 있는데 이는 공기가 잔디 줄기 사이에서 방해받지 않고 대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산악지역에서는 햇빛의 투사 각도가 좀 더 좋기 때문에 열기류가 평지의 경우보다 1시간가량 일찍 시작되며 또한 1시간가량 더 길기 때문에 이용하기도 좋다. 습기를 머금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건조한 안반 위에 지면은 미약하지만 쉽게 따뜻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열기류 발생의 이상적인 표면이다. 깊은 골짜기에 있는 활공장의 정상과 나무들이 많이 있는 곳도 이탈 지점으로 이용될 수 있다. 높은 산악지대에서는 눈밭들이 지표면에 가까이 있는 온난기류를 위한 가장 좋은 이탈 지점이다. 특히 연초에는 이러한 눈밭들이 장거리 구간 비행자에게 강한 상승기류 지역을 알려주는 구실을 한다. 늦여름에는 만년설과 얼음으로 뒤덮인 알프스 중앙의 산들이 그 역할을 다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10월까지도 열기류 비행과 장거리 구간 비행을 할 수 있다. 경험이 많은 조종사들은 구름의 하단이 높게 나타나는 기상 상태에서 장거리 구간 비행을 한다. 그럼으로써 산맥과 구름 사이의 공간을 비행구도로 이용할 수 있고 산봉우리 가까이에서 나타나는 난기류를 피할 수 있다. 구름의 하단이 높게 나타나기 위한 조건은 상대적으로 습기를 머금은 미약한 상승기류와 큰 이슬점 차이를 보이는 공기층들이다. 만일 이슬점 차이가 미약한 상태에서 산봉우리가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구름에 휩싸이게 된다면 비가 오거나 습하고 불안정한 기단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조종사는 불과 몇 분 만에 구름과 안개에 휩싸이게 되어 방향을 잃을 수도 있다. 공기가 계속해서 데워짐으로써 구름의 하단이 쉽게 상승되지만 정체되어 있는 불안정 기단과 잘 데워진 산패탈로 인해 뭉게구름들이 점차 커지게 된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또 다른 위험, 즉 이상 발달의 위험이 숨겨져 있다. 평지에서의 온대성 강우처럼 날씨의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날 때에는 모든 비행자들이 위험한 상황을 즉시 알아챌 수 있다. 높은 고도에서 번지고 있는 새털구름, 즉 번호는 악천후가 그 성숙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위험을 즐기는 조종사들조차도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반복되는 악천후 속에서는 그리고 악천후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번개, 천둥, 난기류 등에서는 두려움을 느낀다. 경험이 많은 조종사는
지속적인 구름의 이상 발달에서 악천후가 일어남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적시에 비행을 중단하거나 비행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동영상 화면에서 몇 가지 상황을 관찰할 수 있다. 첫 번째 사례, 오스트리아 지역의 알프스. 조종사들의 위에 강한 적운, 즉 뭉게구름이 생기게 된다. 두 번째 사례, 슬로베니아. 출발지의 오른쪽에서 조종사들은 안개 속에서 이상 발달된 구름을 볼 수 있다. 한 비행자를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줄지어 따라간다. 저속 촬영 화면을 보면 이러한 상태가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륙 장소의 앞쪽에서 조종사들은 적당한 상승 기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좋아한다. 세 번째 사례, 오스트리아 켈텐 지방의 그레이펜브루크. 이미 정오의 상공에서는 수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강력한 구름이 나타난다. 조종사들 중 누구도 불안해 보이진 않는다. 다행히 건조한 상층 공기가 구름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막아준다. 다음 날 이륙 장소 상공에는 뭉게구름이 솟아있다. 마침내 몇 명의 조종사들이 급강하를 시작하여 착륙장으로 빠르게 향하고 있다. 이륙장에서는 날씨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몇 명의 무모한 조종사들은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기상 룰렛 게임을 한다. 네 번째 사례, 오스트리아의 알프바흐. 옆의 계곡에서는 악천후가 진행되었다. 이 글라이더 비행자는 그러한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몇 분 후에도 역시 이 비행자에게는 피신이나 급하강 등의 행동이 감지되지 않는다. 서두르지 않고 그는 착륙장으로 활공한다. 30분쯤 뒤에 악천후가 시작된다. 유감스럽게도 기상의 위험성이 항상 그렇게 쉽고 명확하게 감지되지는 않습니다. 종종 이러한 위험 상황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거나 산과 구름에 의해 가려져서 조종사에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소위 안정화된 듯이 보이는 기상 상황도 위험하다. 분명히 구름이 수직 성장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건조한 상층 공기 때문에 혹은 약한 차단층 때문에 상층에서는 더 높게 성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기상 상황에서는 종종 여러 시간 동안 비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나 매 시간마다 급속하게 위험 상황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지표면 가까이에서의 풍속과 풍향에 따라 상층부에서는 찬 공기가 방향을 바꾸게 되고 공기가 축축해지거나 전반적으로 기압이 떨어질 수 있다. 주의!
의심스러운 기상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즉시 착륙을 하거나 아예 이륙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경험이 미숙한 조종사는 이러한 기상 상태를 처음 보게 되면 비행을 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고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외형상의 조건들만 보면 아무 문제 없이 열기류 비행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다소 긴 시간 동안 구름의 움직임을 보다 정확히 관찰해 보아도 별 변화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바람의 세기는 중간 정도이고 바람의 방향을 느끼기가 어려울 뿐이다. 그러나 경험이 많은 조종사들은 흩어지고 있는 구름의 변화를 관찰하고는 경고를 한다. 바로 풍화형 열기류다. 저속 촬영 화면을 보면 이미 산마루 밑에서 일반 풍에 의해 상승 기류가 어떻게 소멸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적당한 열기류와 북쪽 방향으로부터 일반 풍이 불어오는 날의 알프스 지역에서는 항상 사고가 일어난다. 도대체 왜 풍화형 열기류가 그리도 위험한 것일까? 유익한 햇빛의 투사각과 산의 바람이 들지 않는 곳에 있는 안전한 장소로 인해 풍화 측 산피탈들이 방해받지 않고 데워지게 된다. 초기의 열기류 기둥이 위로 올라가자마자 일반 풍은 강한 소용돌이와 난기류를 발생시킨다. 특히 산봉우리의 온도 유지는 난기류를 너무 강하게 만들어서 항공기를 조종하기가 매우 힘들게 된다. 이러한 어려운 비행 조건들에 처하게 되면 글라이더가 심하게 잡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미숙한 조종사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은 지나치게 부담을 느끼게 된다. 다른 지역에서의 사례를 보면 지면에서 일어나는 풍화 측 열기류를 알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실제 시간의 흐름으로는 구름의 움직임을 볼 수 없다. 저속 촬영을 통해서만 비로소 난기류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예감할 수 있다. 풍화형 열기류는 이미 적당한 일반풍이 불 때 생성되기 때문에 실제의 기상예보와 더불어 산봉우리에서의 바람의 강도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계곡 중앙에서 나타나는 알 수 없는 난기류에 대하여 조종사들이 여러 번 보고한 바 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산피탈 뒤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청천 난기류, 즉 온난 상승기류의 난기류가 아니라 특히 좁은 계곡들에서 생성되는 소용돌이 기류이다. 계곡을 가로지르는 바람과 시속 20km 이상의 풍속을 나타내는 바람이 불 때에는 계곡의 중앙에서도 위험한 난기류가 생길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사고 보고서와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판단해보면 이런 경우 몇 가지의 분명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주의! 열기류와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기상 상황이 나타날 때에는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 비행자들에게 위험이 닥칠 수 있으므로 비행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햇빛이 비춰질 때 흥미로운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숲은 이제 눈이 펼쳐져 반사가 잘 이루어지는 평지보다 더 잘 데워진다. 차가운 공기층 때문에 이미 미지근한 공기로부터 비행에 유용한 열기류가 생성되기에 이른다. 겨울철 열기류는 바람이 불지 않을 때 혹은 바람이 거의 없을 때 생성되며 비행에 적합한 부드러운 상승기류를 제공해준다. 그러나 조종사는 추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초봄이나 여름에 열기류가 생성되는 날이 비행의 이상적인 날이다. 알프스는 상대적으로 습기가 적은 고기압 지역에 속하며
낮은 기압 분포로 인해 이 지역은 바람이 불지 않거나 약하게 분다. 하강 기온 역전층으로 인해 영향을 미칠 만큼 큰 구름은 만들어지지 않으며 지면이 건조하기 때문에 구름의 하단은 높아진다. 중간 정도 높이의 산악지역과 평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풍속이 미약하고 기온을 하강시키는 역전층을 가지는 기상상황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기상상황은 이상적인 온난 상승 기류의 상태를 제공한다. 구름은 흩어지지 않고 밀착된 형태를 보임으로써 이상 발달된 표시가 나타나지 않는다. 구름이 하늘의 8분의 3 내지 8분의 4 정도 덮게 되면 구름과의 간격은 하단 높이의 2.5배가량이 된다. 이 정도의 간격은 글라이더를 이용하여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장거리 구간 비행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주의! 비행 실습을 별로 하지 않고 가끔씩 글라이더를 타는 사람들은 이상적인 온난 상승 기류 상황에서도 과중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행글라이더나 패러글라이더만큼 바람에 강하게 의존하는 항공 스포츠는 없다. 바람이 너무 강해서도 안되며 또 지형에 어울리는 방향에서 불어와야 한다. 바람의 흐름은 보통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속 촬영을 이용하여 구름과 안개에 대하여 몇 가지 복합적인 흐름의 상태를 확인해야만 한다. 우선 알프스 지역의 전형적인 여름날에 펼쳐지는 바람의 발달을 살펴보기로 하자. 별이 잘 보이는 밤에 산비탈들은 급속하게 서늘해진다. 서늘한 공기는 계곡의 아래로 흐르게 되며 독특한 계곡 내의 기온 역전층을 가진 차가운 공기층이 형성된다. 아침 공기는 우선 서늘한데 이는 떠오르고 있는 해가 아직 계곡의 밑바닥을 데워줄 수 없기 때문이다. 햇빛이 투사각이 적당해지면 맨 먼저 비교적 높은 위치인 동쪽 산비탈이 데워지게 된다. 이어서 곧 초기의 상승 기류가 계곡 내의 기온 역전층 상부에서 만들어진다. 마침내 햇빛이 계곡의 밑바닥에도 도달하기 시작한다. 차가운 공기층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오후까지 지속적으로 강해져가는 계곡풍의 순환이 시작되는 것으로 바람의 상승 체계라고도 한다. 산비탈에 상승 기류가 생길 때 더 높게 위치해 있는 열기류의 발원지에 이르기 위하여 글라이더 비행자들은 때때로 시작되고 있는 계곡풍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 지역의 대부분에서 바람이 약하게 불거나 불지 않을 경우에도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계곡풍은 상당히 높은 풍속을 가지게 된다. 곡풍은 여름 동안 햇빛이 비추는 날이면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기상현상이다. 경험이 많은 조종사들은 각 계곡들에서 일어나는 바람의 역학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비행을 할 때 계곡풍을 고려한다. 강력한 일반 기류와 결합된 상승풍은 위험하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사례들을 저속 촬영 화면에서 볼 수 있다. 일반풍과 계곡풍은 종종 여러 방향에서 불어온다. 산비탈 지점과 여러 기류가 모이는 지역에서는 위험한 난기류가 생길 수 있다. 넓은 건조지역과 스텝 지역뿐만 아니라
북아메리카의 건조 지역에서도 한여름에는 매혹적인 기상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다. 흙먼지 회오리 바람은 지면 가까이의 공기층이 너무 심하게 과열되어서 열기류가 초단열 지표층이 바닥에서 직접 이탈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바람 이외에도 이러한 공기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는 독특한 이탈 지점이 있다. 흙먼지 회오리 바람이 강력한 상승기류로 자라기 위해서는 초단열 지표층에서부터 동시에 충분히 달구어진 공기가 유입되어야만 한다. 팽그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 비행자들은 이륙장에서나 착륙 시에 이러한 공기의 이탈이 일어나는 것을 특히 두려워한다. 유럽에서는 알프스 지역과 유고슬라비아의 아드리아의 수면 위에서도 회오리 바람을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흙먼지 회오리 바람은 오랫동안 오히려 드문 현상으로 여겨져 왔다. 폴란드에서 있었던 글라이딩 대회 기간 동안에 알프스와 독일의 슈발츠발트에서 연속하여 이 바람이 생성되었다는 조종사들의 보고가 확인된 바 있다. 다행히 조종사들 중에 심하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 남티롤의 돌로미트에서 새로 촬영된 화면을 보면 이 흙먼지 회오리 바람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보들에 따르면 풍화형 열기류가 발생한 날에는 강한 회오리형 상승기류가 우세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주변에서 열기류가 이탈하고 일반풍이 반대 방향에서 불어온다면 산악 지역에서는 특히 산피탈 부근에서 흙먼지 회오리 바람이 잘 발생한다. 알프스 지역에서는 흙먼지 회오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데 이는 아메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에 비해 지면에 먼지가 별로 없고 또 풀밭이 잔디가 빽빽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면에서는 조종사가 이상적인 이륙 상황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활공을 하는 동안에 불과 몇 미터 앞에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흙먼지 회오리 바람이 이륙장을 엉망으로 만든다. 스페인의 알고도날레스에서는 조종사들이 2001 세계대회 기간 중 크고 작은 흙먼지 회오리 바람에 의해 하루에도 몇 번씩 습격을 받은 바 있다. 팬 효과는 바람이 산맥을 따라 넘어가면서 산악의 상공을 통과할 때 단열적인 기온 변화로 인해 발생한다. 이 경우 공기가 대부분 파상의 흔들림 형태로 바뀌게 되므로 우리는 팬을 종종 전형적인 렌즈 모양의 구름, 즉 번저근으로 혼동하기도 한다. 알프스 지역에서는 풍속이 시속 40km가량에 이를 때부터 알프스의 주요 산등성이 주변에 팬이 발생한다. 종종 팬의 풍속은 시속 40km를 훨씬 넘을 수 있으며 이미 풍하측 난기류와 계속 활동하는 산바람 때문에 글라이더 비행자들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팬이 발생했을 때 비행을 감행하는 정신나간 비행사들은 당연히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팬을 더 이상 알을 칠 수 없는 경우라면 문제가 있게 된다. 진동하고 있는 공기가 미약하게 발생한 습한 불안정기류를 만나게 되면 렌즈형 구름들이 쉽게 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게 된다. 간혹 팬은 위장하기도 하며 열기류가 나타나는 날과 같은 구름 모습을 만든다. 이러한 구름은 첫눈에 이면에서 열기류가 발생시키는 날씨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듯 보인다. 저속 촬영을 통해 강한 팬 회오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오리는 산악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난기류에 속한다. 그러나 드물게는 이 화면에서처럼 눈으로 팬 회오리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회오리 구름이 융축되어 있는 상층 부만을 알아챌 수 있을 뿐이다. 회오리는 대부분 계곡이나 산비탈 하부에